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알바를 하게 되었다.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면 내 신상이 털릴 게 무서우니 직종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의심받을 테지만 결코 법에 저촉되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만은 미리 말해두겠다. 나는 아직 미성년자여서 집에서 다녔지만 사원들은 거의 사원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었다. 소재지 불명의 무직인 사람도 고용하는 그런 직종의 회사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경력을 전혀 알 수 없는 떠돌이 같은 사람까지 있어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엮이지 않도록 매일 일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업무 외에 별도의 소집이 있었다. 귀찮긴 했어도 특별 보너스도 준다는 바람에 유흥비라도 벌 겸 참가하기로 했다. 회사차에 몇 명을 태우고 도착한 곳은 일반적인 아파트였다. 그 한 집 앞에서 상사가 쓰레기 봉투와 청소도구 등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가 거의 설명을 못 들은 채 끌려온 거라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를 상사가 알고 설명을 한다. 여긴 사원 전용 기숙사로 빌린 집인데 얼마 전에 여기 살던 A가 날랐어. 거기다 집안을 온통 쓰레기로 뒤덮어놔서 우리가 청소하기로 한 거야. 알바하는 쪽이 오히려 오래 다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사원들의 정착률이 낮다. 취직하고 곧 추노하는 사람도 있는데다 몇 년을 일하다가도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많을 때는 한 달에 몇 명씩 없어지기도 한다. 게다가 야반도주나 다름없이 귀중품만 챙겨서 모습을 감추고 만다. 몇 개월 전부터 A씨가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역시 항상 있는 일 중 하나겠지 하며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아, 쓰레기집 청소야? 짜증이 훅 밀려왔지만 특별 보너스 때문에 잠자코 있기로 했다. 원룸 청소를 하기에는 나를 포함한 알바가 몇 명, 사원이 2명으로 사람이 너무 많아 이상해서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는데 생각할 틈도 주지 않았다. 자, 시작합시다. 모인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벌써부터 불쾌한 냄새가 나고 있는 문을 상사가 연다. 우와! 누굴 할 것 없이 그런 목소리를 낸다. 집안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고 이상한 벌레들이 붕붕 날개 소리를 내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냄새. 우엑! 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알바들. 그것을 곁눈질하면서 상사는 익숙한 모습으로 바스락대며 집 안으로 들어간다. 발을 봤더니 장화였다. 왠지 그 장비에 관심이 쓰였고 먼저 말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며 얄미운 생각마저 들었다. 쓰레기집 청소라고 미리 언지를 하면 보너스를 준다고 해도 거절들을 했을 게 뻔했으니 회사 측은 현명한 처사를 한 것일지도 모른다. 작심하고 준비된 집게로 쓰레기들을 45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차례차례 집어넣는다. 처음에는 모두 입에 불평을 담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둥, 어떻게 살면 이렇게 되냐는 둥, 그러고 보니 그 사람 항상 냄새가 지독했어 등의 나름대로 장난스러운 말들을 내뱉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들이 줄어들었다. 끝나질 않는다. 아무리 치워도 바닥이 보이질 않는다. 장난이 아니다. 아마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라 본다. 1시간 이상 지났을 때부터였을까? 쓰레기가 조금씩 치워지면서 악취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깨달았다. 달착지근한 듯 시큼한 듯 하면서도 뭔가가 썩는 것 같은 코를 자극하는 냄새였다. 이 희한한 냄새는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닥이다!
집 안쪽에서 알바가 소리를 질렀다. 이윽고 바닥이 보이고 박수 소리까지 났다. 끝이 보이기 시작하자 모두에게 시동이 걸린 것처럼 일의 속도가 올라간다. 닫혔던 입들이 다시 열리고 웅성거리던 중 내 옆에서 작업을 하던 여자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더니 입을 막고 밖으로 뛰어나가 버린다. 무슨 일이냐며 상사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보러 나갔는데 아무래도 현관 앞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가 작업하던 주변에서 대량의 구더기가 꿈틀대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구더기라면 움직임이 징그러울 뿐 그렇게 겁날 것도 없어서 나는 그곳을 들여다보려고 몸을 내밀다가 뭔가를 보고 만다. 순간적으로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불 같은 것을 검은 얼룩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침식하고 있었다. 길게 펼쳐진 얼룩 끝에 5갈래로 갈라진 얼룩이 있었고 거기에 뭔가 바삭바삭하게 말라버린 것이 붙어있는 것 같았다. 뇌정지? 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하는 감각이 들었다. 아마도 최악의 답을 끌어내지 않도록 무의식적으로 생각의 뚜껑을 덮어버린 것일지도 몰랐다. 한동안 시간이 멈춘 기분이 들었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사람 형상의 얼룩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했다. 언젠지 모르게 내 주위에 몇 명인가 모였었는지 누군가가 뭐야 이거?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대서 나는 정신이 들었다. 그러자 밖에 있던 상사가 일단 다 밖으로 나와서 잠깐 쉬자고 해서 우리들은 모두 거기서 도망치듯 나왔다. 구토를 했던 여자애는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상사가 그녀의 등을 쓸어주면서 여자한테는 좀 무리였나? 라고 중얼거리며 잠시 생각을 하더니 나를 가리키며 너랑 여기 우는 애는 오늘은 이만 돌아가자.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사원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했다. 나는 상사와 등을 쓸어주는 역할을 교대하고 차가 오는 것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 사이 알바하는 남자가 과감하게 저 얼룩 뭐예요? 라고 물었지만 상사에게서 좀 이해해줘라 라는 답과 쓴웃음만이 돌아왔다. 곧 차가 오고 나와 울던 여자애는 차로 무사히 집까지 보내줬지만 그 이후로 그 애는 일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아무래도 회사와 부모 간에 약간의 분쟁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다음날 출근해서 아파트에 남아 작업을 마친 남자애에게 그 후에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다. 꽤나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싱겁게 입을 열었다. 생각했던 대로 역시 그 아파트에서 A씨가 죽었던 것. 청소와 리폼에 들어가는 돈을 회사가 내기로 했지만 조금이라도 싸게 일을 진행시키고 싶었던 회사는 특수청소에 맡겨야 할 것을 알바들에게 시키기로 했다고 하는 것 같았다. 상사가 말하길 사체는 경찰이 한참 전에 인수해 갔지만 회사는 설마 현장이 그렇게 되어 있을 줄은 모르고 처음부터 알바들에게는 끝까지 입을 다물 심산이 없다고 한다. 나는 다시 그때의 광경을 떠올리면서 속에서 올라오는 구역질을 억지로 삼켰다. 마지막으로 알바 남자애는 이렇게 말했다. 그 뒤로 살짝 범죄 냄새가 나는 물건이 나와서 말이지. 상사들은 그 대형에 꽤나 골몰하는 모양이야. 우리야 강 건너 불구경이지 뭐. 처음에 말한 대로 신상이 까발려질까봐 무서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다. 범죄 냄새가 나는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의 상상에 맡긴다.